그래서 피지가 없는 사람들은 알레르기도 잘 생기고 중감염도 잘 돼요. 일부러 기름 종이를 찍어서 없앤다거나 과도하게 빡빡 닦는 세안 습관들, 세팅된 저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공이 커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피지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지만 피지가 없으면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피지의 이제 주요 기능은 보습. 그래서 이제 건성 피부들은 20대 때는 되게 화장도 잘 먹고 좋다가 30, 40대에 잔주름이 금방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지성인 사람들은 20대 여드름으로 고생하다가 30, 40대에 주름이 잘 안 생겨서 또 회피하죠. 그래서 역할은 땀을 분비해서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유분을 발라넣어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겉에서 들어오는 균과 박테리아로부터 싸우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없애고 싶었던 모공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피부 구조물이다. 피부 보습,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지가 없는 사람들은 알레르기도 잘 생기고 중감염도 잘 돼요. 그래서 항균 작용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그리고 피부의 약산성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피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정말 피부 건강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피지를 없앤다거나 일부러 기름 종이를 찍어서 없앤다거나 그 행위는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그 주요 원인은 호르몬적인 변화가 있겠죠. 특히 사춘기 때 확 피크를 찍으면서 그때 과다한 피지 분비로 인해서 여드름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과도하게 빡빡 닦는 세안 습관들,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려고 우리 피부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과도한 세안으로 빡빡 없앤다? 그러면은 우리 피부는 건조하다라는 사인을 받게 돼요. 근데 건조하다는 사인을 받으면 보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습을 만들지 못하고 기름을 만들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뽀드득하게 닦으면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 다시 유분이 폭발하는 악순환이 되게 돼요. 특히 남자분들. 뽀드득하게 닦고 피지 말리려고 아무것도 안 바르시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기름이 더 돌아요. 그런 과도한 세안, 피지를 말리려고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것, 그런 것들은 개기름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여드름이 더 악화되는데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게 피지샘을 자극함으로써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건데 그런 스트레스로도 유분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우리가 없애고 싶거나 피지 분비 억제하고 싶을 때는 이런 요인들을 좀 교정을 하게 하고요. 모공이 커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유전적인 게 사실 가장 커요. 유전을 사실 모공은 정말 이길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모공이 넓다? 그러면 나도 얼추 저 정도 넓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과도한 욕심은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시술하러 오면 어머님, 아버님은 어떠세요? 그 이상으로 좋아질 순 없다. 너무 욕심 내지는 말자라고 말을 하는 게 유전적으로 세팅된 모공 크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공은 진짜 오래 해야 돼요. 보통 3에서 5회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한두 번으로는 진짜 안 되고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치료예요. 모공이나 블랙헤드로 오면은 더 좋아지고 싶어서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크게 안 좋아져요. 깐달걀처럼 되진 않아요. 설명할 때 지금 하는 시술은 뭐 애기처럼 돌아갈 수는 없으나 냅두면 노화로 인해서 더 심해진다. 그래서 한 번 신경 쓰는 분들은 앞으로 더 심해지는 게 더 신경이 쓰이실 텐데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시술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요. 일단은 약물 치료가 있어요. 먹는 거는 피지 분비량 자체를 줄여주는 약이 있어요. 로아큐탄이라든지 그런 이소티논 계열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적 필링제, 제스너필, 알라딘필도 하지만 여러 가지 필링 종류가 되게 많아요. 각질의 순환 주기를 빠르게 도와서 피지 분비를 원활히 돕기도 하고 피지 분비량 자체를 좋아지게 해주기도 합니다. 블랙헤드나 이제 모공이 까맣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잔털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털을 제모 레이저로 빼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진단해서 진단에 맞는 피부과 시술을 할지 홈케어만 해도 될지 근본적으로 다가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아요. 저는 사실 블랙헤드에 꽤 꽂혔던 사람이에요. 네, 의사를 떠나서 일반인으로서도 블랙헤드에 꽂혀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봤고 그거를 의학적으로 접목해서 다 했을 때 세팅된 저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대청소, 소청소, 바르기. 대청소는 일단 모공에 들어있는 블랙헤드, 쌓여있는 그 피지를 뽑아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뽑아내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모공에 계속 들어가 있어서 계속 모공을 넓히거든요. 그래서 뽑아는 한 번은 내야 된다. 근데 그 뽑아내는 걸 너무 과도하게 뽑아내면 안 되는 거죠. 손으로 짜거나 압출기로 막 누르거나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저는 그나마 코팩,
이렇게 붙여놓고 떼내는 거 있죠. 자주 하면 안 좋아요. 한 3달에 한 번? 대청소 개념으로 한번 싹 뽑아는 내야 돼요. 뽑아내면은 거기에 블랙헤드만 껴져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도 같이 뜯어져요. 그래서 떼어내고는 보습이랑 뭐 나이아시나마이드 계열의 장벽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발라줌으로써 케어는 해야 돼요. 소청소는 효소 세안제 같은 걸로 좀 피지 분비량을 줄이면서 딥클렌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대청소는 2~3달에 한 번, 소청소는 일주일에 1~2번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기도 중요해요. 효소 세안제를 한 뒤에도 나이아시나마이드 고함량을 좀 바르거나 적셔서 솜으로 올려놓거나 그렇게 자주 쓰는 편입니다. 사실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근데 경험상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는 시기부터 클렌징 폼을 쓰라고 해요. 왜냐면 그때 냅두면 블랙헤드가 잘 쌓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블랙헤드로 또 고민해서 오세요. 블랙헤드 고민이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분을 좀 적절히 배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는 시기, 그게 이제 여드름이 나는 시기일 수도 있고 코에 블랙헤드가 보이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클렌징 폼을 쓰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제 미세먼지 이슈가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저는 애기도 클렌징 폼으로 좀 한번 닦아주라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요새 선크림을 바르는데 사실 애기들은 잘 세안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선크림도 화장에 준해서 지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바른 날은 피지 분비가 활발하지 않더라도 잘 지워줘야 되고, 그때 클렌징을 사용해서 지워주라 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어떤 클렌저 쓸지 고민이 많아져요. 여드름이나 블랙헤드 고민인 분들은 이제 피부과에서 처방할 때는 약산성 순한 클렌징 폼을 데일리 쓰되 효소 세안제라고 있어요.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면서 아하바흐나 그런 다극적인 성분 없이도 굉장히 순하게 딥클렌징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 2~3회 쓰라고 이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여드름은 무조건 관리랑 약이랑 같이 가요. 약으로 지금 있는 염증 빨리 없애주고 피지 분비량 줄여주는 건 당연히 먹는 약으로 해야 되고, 압출 관리랑 염증 주사를 꼭 하는 이유가 빨리 그 농을 안 빼주면은 그 농이 흉터로도 남고 주변에 피부를 파괴를 하니까 주변부로도 염증이 계속 생기고, 한번 파괴가 되면은 거기에 또 재발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흉터를 막고 재발률을 낮추고 빨리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드름 차 있는 거는 배출을 빨리 할 수 있게 압출 관리 진짜 권하고요. 그리고 땡땡한 여드름은 염증 주사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염증 주사 빨리 놔주고, 그리고 이제 레이저나 PDT 같은 시술들은 환자분한테 여쭤보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드니까. 물론 같이 하면 너무 좋은데 비용이 드는데 조금 더 빨리 좋아지게 시술까지 할 거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여쭤보고 결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은 치료는 할 수 있는데 여드름 흉터는 나중에 정말 영구적인 자국을 남겨서 정신적으로도 엄청 힘들어하시고 피부과에서 엄청 돈 많이 써야 되고 나중에 더 힘들어지거든요. 대학교 가서 치료해야지 이런 학생들이랑 엄마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흉터는 대학교 가서 치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빨리 여드름 있을 치료해라, 그냥 하루 여기 와서 낮잠 잔다고 생각하고 와라 라고 하는 편이죠.